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S펜을 내장하는 등 노트와 갤럭시 S의 강점이 결합됐습니다.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중 마지막까지 버티던 맥도날드도 결국 원가 상승 압박에 햄버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양 1,060조 원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4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줄어든 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2건 가운데 한 건은 빌라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총 6만 4,8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매매 건수의 51.1%에 달하는 수치로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7.9%에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구가 69.4%로 가장 높았고 강북 68.2%, 광진 63.3%, 송파 59.5%의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법원 경매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낙찰률은 45.2%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법원 경매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9월 57.8%와 비교할 때 확연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지난달의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한 97.1%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셈이고 전국 낙찰가율이 90%대로 떨어진 건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S펜을 내장하는 등 노트와 갤럭시 S의 강점이 결합된 셈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각각 6.1인치와 6.6인치, 6.8인치의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등 3가지 모델로 구성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자정 온라인을 통해 삼성 갤럭시 언팩 2022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갤럭시 S22 울트라. S와 노트 시리즈의 특징을 결합한 모델로 갤럭시 노트와 같이 각진 모서리에 S펜을 탑재했습니다. 손글씨로 필기한 80개 이상의 언어를 인식하고 삼성 노트에 메모하면 자동으로 다른 갤럭시 기기에도 동기화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급 카메라 기능도 갖췄습니다. 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1억 800만 초고화소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각각 광학 3배와 10배 줌을 지원하는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2개 등을 탑재했습니다. 이외에도 처음으로 4나노미터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뛰어난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오는 25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고됩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저장 용량 256GB 기준 갤럭시 S22 모델이 99만 9,900원부터 시작되는 등 가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라면과 아이스크림, 커피 등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요새 식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맥도날드도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롯데리아 버거킹에 이어 결국 업계 1위 맥도날드까지 가격을 올리며 버거값 줄 인상이 현실화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17일부터 총 30개 메뉴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2.8%로 1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비싸질 예정입니다.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빅맥 세트와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는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해 원재료 가격 및 국제 물류비가 오르는 상황 속에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포인트 적립 등을 위한 할인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행렬의 포문은 롯데리아가 열었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1% 올렸습니다. 이미 연초에 25종 제품의 가격을 1.5% 올린 데 이어 두 번째로 올린 겁니다. 버거킹도 지난달 햄버거 25종을 포함한 33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2.9% 인상했습니다. 같은 달 KFC는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 맘스터치는 최고 900원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미래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내다볼 수 있는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체 기술로 완성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차량은 지난해 말부터 판교 일부 구간에서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늘 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뛰어넘는 혁신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단순히 이동 수단을 고도화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사물과 서비스의 이동을 더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밀 지도라든지 디지털 트윈 기술들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기 센서와 시공간 동기화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매핑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시각화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모빌리티 아틀라스 등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 모델인 LG 옴니팟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옴니팟은 기존 스마트홈의 개념을 모빌리티로 확대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오피스 공간이나 영화 감상 등 취미활동 공간으로 목적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LG,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과 우아한 형제들, 번개장터와 같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및 기술 스타트업도 대거 참여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시중은행의 텃밭으로만 여겨지고 있던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새로운 행보로 대출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인터넷 은행들이 기존에는 이게 안 하던, 취급하지 않던 분야잖아요. 기업대출이나 주담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인터넷 은행들이 기업대출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어제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담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주담대를 출시하고 이후 소상공인 대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카뱅은 주담대 출시를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사전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주담대 상품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먼저 상품을 경험할 수 있게 사전 알림 신청도 받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카뱅은 기업금융 경력이 있는 인력을 대거 충원해 개인 사업자 스튜디오 조직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토스뱅크는 곧 기업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토스뱅크는 다음 주에 인터넷은행 최초로 기업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기업대출은 무보증 무담보 개인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으로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억 원 안팎으로 금리는 최저 연 3%대 초중반에서 형성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는 기업대출 외에도 하반기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뱅크도 대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개인 사업자 전용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K뱅크는 2020년 9월 비대면 주담대를 제한적으로 출시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터넷은행이 이제 가계대출만 주로 이제 받을 수 있던 걸로 아는데 기업대출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집중해온 인터넷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인터넷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즉 예대율 규제를 개편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바꾸고 기업대출 심사에 필요한 현장 실사와 기업인 대면 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유리한 예대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계대출만 취급해왔는데요. 이제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 기업대출에 나설 유인이 생긴 겁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에 개인대출만 주력했었는데 주담대, 기업대출은 이보다 취급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실제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1년 만에 60조 원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기업대출은 가계대출이 주춤한 사이 13조 늘어난 1,079조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중은행이 독점해오던 시장이 깨지는 셈인 건데 시중은행의 움직임도 이제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네, 주담대 시장은 규모가 상당해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특히 은행 전체 가계대출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로 작년 12월 말보다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담대는 781조로 한 달 사이 2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대출은 지난달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기업 대상 대출 상품을 늘리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해 달라지는 대출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 기업금융센터를 기존 대비 약 30% 늘린 65곳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지역의 시설자금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기업 상품인 NH 기업 성장론을 새로 출시하는 한편 업종별로 기업 경영 컨설팅을 특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업 여신 영업 강화를 위해 올 초 SRM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는 역량이 우수한 직원이 부서장급으로 승진해도 지속적인 영업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은 기업대출 목표치를 전년 증가율 대비 200%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종교 KB금융 회장은 신년사에서 가계대출에서 성장 제한이 예상된다며 기업금융과 캐피탈 시장 영역에서 성장 활로를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과 주담대라는 같은 파일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는 좀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중은행과 인뱅의 경쟁 강화로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기존 시중은행만 영위하던 기업대출과 주담대 시장에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진출하면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치열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가와 가파르게 오르던 대출금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자가 나오며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 금리 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있어 대출금리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은행들별로 전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경쟁을 통해서 뭔가 소비자 혜택이 돌아갈 만한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신용평가 모델과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해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은행이 이제 진출하는 기업대출 주담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윤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항공 부문에도 친환경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 항공기 얘긴데요. 대한항공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며 항공업계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항공업계 수소 인프라 구축 선구자로 나섭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에어버스 코리아, 에어리퀴드 코리아와 항공업계와 공항의 수소 공급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2035년까지 수소연료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는 에어버스의 마일스톤에 발맞춘 것으로 상대적으로 수소 도입이 늦은 항공업계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징적인 출발점입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부분에서, 인천공항은 공항시설 부분에서 연구 개발에 나서며 에어버스는 수소 항공기 수요를 분석하고 에어리퀴드는 항공업계 수소연료 도입 로드맵을 구축합니다. 대한항공이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주는 것은 탄소 중립이 항공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제항공운송협회는 2050년까지 세계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다양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탄소 중립과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대한항공은 현대 오일뱅크와 바이오 항공유 제조와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손을 잡은 데 이어 탄소 배출을 25% 줄인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물적 분할한 뒤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싼 개인들의 공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금융당국과 정치권까지 공세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액 주주를 울리는 기업들의 물적 분할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컨텐츠 자회사의 물적 분할을 계획했던 CJ E&M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까지 규제 칼날을 빼들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물적 분할은 한 회사를 쪼개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누는 방식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통상 알짜 사업 부분만을 따로 떼 상장시켜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립니다. 이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 주식을 받지 못하고 기업 가치 하락도 떠안아야 합니다. 모회사인 지배주주 입장에선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돼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의 몫입니다. 이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물적 분할 규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물적 분할 후 상장의 첫 번째 이슈는 소액 투자자 보호라며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정치권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SSG.com, CJ E&M 등이 쪼개기 상장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외 KT와 NHN 등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최근 게임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P2E,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작 출시를 예고하며 게임주가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오딘의 흥행으로 연매출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조 125억 원을,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671% 증가한 5,2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돈 버는 게임 P2E의 흥행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4,85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며 사업 진출 소식뿐 아니라 위믹스, 샌드박스 등 게이밍 코인 가격 상승도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등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이 P2E 게임 출시를 예고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신작 출시 이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카카오게임즈는 실적 고평가, 위메이드는 암호화폐 유동화 이슈가 부각되며 주가가 전일 대비 각각 5.92%, 28.89% 내리며 아직 불투명한 P2E 게임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통화에서 카카오게임즈가 밝힌 보라 2.0 블록체인 플랫폼 확장은 너무 막연한 계획이라 타사처럼 P2E 게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게임사별로 강점인 장르, 론칭 일정이 달라 산업 전체를 보기보단 회사별 이슈를 챙겨야 하며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납니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와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이호철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산발적인 비가 올 때가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늘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상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호흡기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일부 수도권, 충북, 그리고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8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춘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강릉 영하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속초, 강릉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영하 3도, 부산 2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전주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